이제 이 시간에는 CSS가 그냥 그 웹페이지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장식 용품이라면 그 기능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거는 왜 배우는 거냐? 보통 여러분 이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듣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이런 분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드림위버를 사용하던가 나모를 사용하던가 하여튼 이러한 웹페이지 제작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웹페이지를 만드세요. 그죠? 그럼 여기 기능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뛰어난 기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드림위버 같은 경우 굉장히 매뉴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기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거는 얘네들이 어떤 아주 세부적인 제어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드림위버나 나모로 아주 이쁘게 막 디자인을 하고 세부적인 제어는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물론 얘네 프로그램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나모만 보더라도 레이어 기능에서 뭐 있고 시계 기능 만들 수 있고 떠다니는 레이어도 만들 수 있고 메뉴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드림위버는 뭐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힘겹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거는 얘네들은 그 자바스크립트의 메뉴를 이렇게 활용해서 미리 메뉴로 만들어 놓고 니네 이런 거 필요하면 갖다 써 이거잖아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몰라도 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뭔가 내용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또 말씀하시는 어떤 그 분들 중에는 이게 그 액션 스크립트 같은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액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플래시 아시죠? 웹 애니메이션. 네, 플래시. 뭐 막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뭐 이런 거. 뭐 꽃들이 막 흔들려요. 이런 거. 그리고 강아지가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뛰었다 뭐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런 거 움직이는 거. 웹 애니메이션. 그 플래시에서도 이제 플래시도 웬만한 동작들은 다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역시 뭐 그 뭐죠? 공이 굴러가는 속도라든가 눈이 내리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액션 스크립트가 들어가요. 거기서도 스크립트, 여기서도 스크립트. 문법이 조금씩만 다르지 사실 맥락은 똑같습니다. 세부적인 제어를 하는데 필요하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이 뭐냐? 자바스크립트는 또 이런 거.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예요. 이런 분 계세요. 완전 자바는 아시죠? 이거는 그 거의 웹 프로그램의 지존 아니에요, 여러분. 자바는. 그죠? 자바로 뭐를 하죠? 옛날에 한때 저희 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자바를 잡아야 산다. 그런 얘기. 네. 그 정도로 자바 프로그램의 전성시대가 아주 화려하게 펼쳐졌었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쇼핑몰에서 물건을 뭐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택배 왜 하잖아요. 그러면 택배 시스템 그 물건이 어디쯤 지금 전송되고 있다? 어느 물류센터에 있다?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이렇게 캡처를 할 수 있어요. 네, 사용자의 모바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다 자바가 그 기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자바로 프로그램 짰습니다. 자바 애플리시니 서블리시니 뭐 그렇게요. 근데 이제 거기다 XML까지 플러스를 해서. 근데 아무튼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의 그 어떠한 맥락을 이어받고는 있어요. 근데 자바라고 얘기하는 건 좀 우스꽝스러워요. 왜? 자바스크립트는 자바하고 기본적인 문법은 거의 똑같아요. 기본 문법 있죠. 뭐 변수는 이렇게 쓴다, 연산자는 이런 걸 써라, 조건문은 이러네, 반복문은 이러네, 객체를 생성하네. 네, 이런 건 똑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이네리턴스와 관련한 그 클래스라든가, 그러니까 객체 지향형의 핵심인 클래스라든가, 또 그 클래스에 따른 어떤 이네리턴스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상속 이런 것들이 그 이루어져야 프로그램이 좀 짧게 간결하게 끝이 나는데 그런 기능이 상당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안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확인해 보세요. 뭐 쇼핑몰 같은 거 우리 보통 ASP니 PHP니 JSP니 이런 거 쓰죠. J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자바 프로그램 있죠. 그것이 좀 많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바와 가까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웹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걔네들은 보안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렇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는 보안이 좀 약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자바와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바스크립트가 뭐 어떤 거다 이걸 배우겠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쓰려면 이게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변수니 조건문이니 반복문이니 이런 거를 아셔야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뭐 저는 자동으로 뭐 프로그램이 열릴 때마다 뭔가 시시각각으로 뭐 그 사람 뭐 오늘은 무슨 날입니다. 뭐 무슨 색 옷을 입으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거 하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연산자라든가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야지 그 어떠한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실 파트 2 기초 문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이 돼야 되는 기저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배우는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부터 들어가 볼까요?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웹페이지를 보다 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언어. 자바 프로그램 문법과 기본적인 흐름은 같아요.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얘는 또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우리 HTML은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얘는 대문자 쓰는 것과 소문자 쓰는 게 다르게 인식돼요. 그거가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안성이 취약하고 프로그램 작성은 좀 쉽습니다. 자바에 비해서. 제한적 기능이 따른다. 클래스라든가 이런 거 생성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림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뭐 막 가져다 막 쓸 수 있고 막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HTML 안에 보통 자바스크립트는 삽입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식 용품은 CSS,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동작은 자바스크립트가 해요. 회원 가입을 했는데 그 껍데기, 뭐 아이디 칸 만들고 비밀번호 만들고 이런 거는 HTML에서 여러분 이미 배우셨어요. 그죠? 네, 비중 있게 배우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러면요, 실제로 거기서 아이디를 만약에 12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 12자 이상을 입력하면 어떻게 하죠? 틀렸다 일어났다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판단 같은 것들을 하게끔 하려면 그것은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럴 때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단추를 눌렀어요. 눌렀을 경우 뭐를 실행해야 된다. 이럴 때도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능적인 거. 근데 문제는 자바스크립트는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회원 가입
이렇게 딱 누르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그 자료가 저장돼야 되고, 그죠? 저장이 돼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야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사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맞게 썼는지 맞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맞는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와서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버와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자바스크립트만 갖고는 힘들고,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네가 그게 맞았다 틀렸다 이러한 그 문법적인 체크를 하는 거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넘겨라 받아라 이런 거는 웹 프로그래밍 도구에서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ASP, PHP, JSP 이런 곳에서 서버와의 연동을 시켜준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바스크립트를 그럼 이제 사용을 해보죠. 자바스크립트는 HTML에서 사용하는 것과 또 그 외부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불러갖고 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먼저 보시면은 스크립트 태그를 먼저 써주게 돼 있어요. 항상 자바스크립트를 쓰려면. 그래서 스크립트 이렇게 우리 CSS에서 스타일 썼던 거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 가로를 닫으면은 이 밑에다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써주겠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SRC, 우리 SRC 들어봤죠? SRC? SRC는 뭐예요? 예, 이거는 IMG SRC, 이때도 SRC 썼잖아요. 그게 뭐죠? 경로. IMG SRC 하면 너가 넣으려는 그림이 어느 방에 있니? 이거잖아요. 경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 SRC는 썼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현재 문서에 삽입하려나 보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외부에서 만든 게 없으면 삽입할 것도 없지요. 그때는 자바스크립트까지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랭귀지는 사용할 스크립트명을 기술하고,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배우는 거니까 자바스크립트. SRC는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올 경우 해당 자바스크립트 파일, JS 파일이죠. 이것을 호출해서 가지고 오면 된다는 얘기고. 그럼 먼저 보면은요,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도큐멘트.write가 나왔어요. 이 도큐멘트는요, 이런 거를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말이 쉽지가 않거든요. 도큐멘트.write, 그러면 이 도큐멘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우리가 배워요. 도큐멘트 객체. 그 도큐멘트 객체라는 건 뭐냐면 현재 그 문서, 현재 우리가 만들려는 문서, 웹페이지 문서, 그 문서에 write, 그 문서에서 작업하려는 모든 내용은 도큐멘트.점 하고 속성을 쓰게 돼 있어요. 메서드나 속성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자바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글을 열렬히 사모해서 만든 자바스크립트도 객체 지향형 언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객체명을 먼저 쓰고, 여기서 도큐멘트가 객체예요. 그리고 점 찍고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 또는 메서드 이거를 쓰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write는 뭐냐면 현재 문서에 표시해달라, 브라우저에 표시해달라. 뭐를요? 다운표 안의 내용을. 이 다운표 안의 내용은 이런 문자열도 되지만 HTML 태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HTML 태그라든가 문자열이라든가 어떠한 계산식을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해달라 이거죠. 그런 뜻이에요. 도큐멘트.write가. 그래서 도큐멘트.write 화면에 표시할 문자열 또는 도큐멘트.write 실행할 HTML 태그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이 문장 끝에는 여러분 보통 세미콜론을 찍는 책도 있고 찍지 않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른 분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혼자 또 끙끙 걱정을 하세요. 저번 예문에는 세미콜론을 찍었는데 이번 예문에는 또 세미콜론이 없네. 이거 어떤 게 맞는 건가?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대화형 언어예요. 즉 뭐냐면은 한 줄 실행 시마다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죠. 즉 인터프리터형 언어예요.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문제는 한 줄이 끝났다는 걸 알려줘야지 얘가 이제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줄이 끝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끝에 세미콜론을 찍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안 찍어도 여러분 요새는 다 알아듣기 때문에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안 써도 그만이에요. 예. 써도 그만이고. 진짜로요? 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객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객체 보시면은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 동작. 새가 있어요. 새. 여러분이 표현할 게 이 검은 새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표현하려는 대상이 되면 이 대상. 우리가 표현하려는 대상을 객체라고 불러요. 오브젝트. 그러면 새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은 뭐가 있죠? 이 새는 이름이 뭐다? 꾀꼬리다, 독수리다, 매다, 뭐 황초롱이다, 뭐 이렇게. 구분. 그죠? 구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텃새인지, 철새인지, 또 서식지. 얘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바닷가에 사는지, 아니면 뭐 냇가에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수명, 몇 살까지 살고 있나 이런 거. 이게 속성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얘의 성격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작은 반면에 새는 어때요? 나를 수 있죠. 또요. 뭔가 먹이를 막 먹을 수 있죠. 또요. 새가 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잔다. 그리고 새가 숨을 쉬어야 되겠죠. 숨 쉰다. 이런 동작. 그러니까 주로 동사죠. 속성은 명사, 동작은 동사예요. 그래서 주로 이 객체가 행하는 어떤 그 동작은 메서드라고 불러요. 메서드, 동작. 그리고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온갖 특성은 속성, 애트리뷰트. 그래서 속성에는 보통 어떤 값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 표시를 써요. 이건 같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어떤 값을 현재 속성에 대입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즉, 새, 점, 이름, 그러니까 객체명 새, 점, 얘 새 중에서도 어떤 속성, 이름이라는 속성에다가 황조롱이를 넣어줘라 이거죠. 됐죠? 그다음에 새, 점, 숨 쉰다. 이거는요. 새가 숨을 쉰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숨을 쉬는지 모르잖아요. 가로 열고 5초마다. 주로 메서드는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습니다. 예, 아시겠죠? 뒤에 가서 또 배우세요. 예, 지금은 그 도큐멘트가 객체명, 점, 라이트는 메서드예요. 동작. 화면에 뭔가를 표시해줘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 SRC는 호출할 프로그램 경로.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외부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이렇게 CSS 자바 06.js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갖고 와라 이 얘기죠. 그리고 그 JS 파일은 이런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갖고 오기만 했는데도 답은 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HTML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파일을 SRC만 쓰면은 이렇게 스크립트 내에 SRC라고 쓰기만 하면 가지고 와서 화면에 자연스럽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어디 보시도록 하죠. 여러분 에디트 플러스로 우리 수업했죠? 자, 보세요. 제가 에디트 플러스에서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렇게요. 먼저 자, 우선 CSS 자바 06.js 파일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요. 그냥 document.docment 아이고, 꼭새를 열었어요.
자, document. 도큐멘트. 그리고 뭐를 찍어요? 점. write. 쓰고. 됐죠? 가로 열고. write는 메서드예요. 동작. 화면에 뭔가를 표시해라. 따옴표 열고. HTML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꺽쇠 열고. 폰트 이렇게 썼습니다. 사이즈는 14. 됐죠? 컬러는 레드. 뭐 이렇게 썼어요. 닫고.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야? 슬래시 폰트. 따옴표 닫았어요. 된 거죠? 가로 닫고 엔터. 자, 저 이만큼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이제 보세요. 저장을 합니다. 저장.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를 닫을까요? 닫기.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파일에서 새 파일 HTML 페이지 열었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 바디와 슬래시 바디 보이죠? 여기 사이에 스크립트 띄고 뭐요? language language는 따옴표 열고 자바스크립트. 이게 스펠링이 틀리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다 수술은 맞겠는데 여기서 잘못 써갖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src는 하고 뭐 쓰면 될까요? 쓰면 돼요. css 자바 06. 무슨 파일? js. 된 거죠, 여러분? 닫고 엔터. 근데 뭘 안 해줬죠? 슬래시 스크립트. 자, script.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고 자, 실행을 눌러볼게요. 자, 참 저장을 안 했군요. 자, 우선 보시면은요. 이거를 저장을 해야지 경로가 인식이 제대로 될 텐데요. 자, 우선 보십시오. 자, 연필을 제가 다시 눌러서 자, 파일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은 여러분 이걸로 하세요. 우리가 이게 6번째 시간이니까요. CSS 자바, 자 이런 식으로 CSS 자바 06 HTML 된 거죠. 저장 됐습니다. 네, 이렇게요.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근데 JS 파일하고 지금 이거 HTML하고 같은 방이기 때문에 제가 경로를 이렇게만 쓴 거예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폴더에 있다면 그 이름을 자세히 써야겠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스크립트와 슬래시 스크립트 사이에 도큐멘트 이렇게 이번엔 직접 써볼게요. write. 됐죠, 여러분? 도큐멘트 write 가로 열고 그 다음 따옴표 열고 자, 이렇게 썼습니다. H1. 그냥 꺽쇠 닫을까요? 그리고 쉼표 찍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날이 푸르다 이렇게 썼습니다. 따옴표 닫고 쉼표 찍고 따옴표 열고 슬래시 H1. 자, 이렇게 썼습니다.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찍지 말까요? 이렇게. 자, 그럼 결과 또 볼게요. 자, 참. 여기요, 여러분. JS 파일, 이거는 결과 봤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자, 다시 한번 결과. 날이 푸르다. 어때요, 여러분? 뜨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지고 올 때는 src는 이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직접 쓸 때는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밑에 쓸말. 쓸말은 더 많아져요. 근데 지금은 아는 게 도큐멘트.write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슬래시 스크립트 마무리. 그러니까 이 사이에 쓸말을 써야 된다 이거죠. 개념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 익혔습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지금은 아는 게 스크립트 쓰고 도큐멘트.write를 써서 뭔가를 표현했다 이거죠. 다음 시간에는 변수와 이제 연산자를 배워서 보다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봐야겠죠. 자,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배우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